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의 디자이너 한호림입니다. 지난 10일, 12, 13편의 주제였던 그 무서운 뱀 히드라에 관한 이야기에서 그 물에 대한 공포증이란 말가 Hydrophobia. 나왔죠. 이렇게 포비아가 들어간 정도의 그 영어 단어는 사실 고급 단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포비아란 말이 아주 일상이 되어서 말도 안 되는 조어를 하여 국산 영어 포비아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네요. 이건 뭐 직장인 회식 포비아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 말 영어 쓰는 나라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그게 통하나. 네, 그렇게 기왕에 포비아가 우리 곁에 와서 자리 잡았으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포비아를 끌어내어 의미도 정확히 알고 즐겁게 고급 영어 어휘를 한번 늘려보십시다. 우선 그 포비아란 말, 그 어디서 온 말일까요? 네, 그 말은 원래 잡신교라 별의별 신들이 다 있는 그리스 신화에서 왔죠. 그리스 신화엔 그 왕초신 제우스 아래 주로 그 가족으로 구성된 제우스의 아내 헤라, 그리고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바다의 신 포세이돈 등 12신이 있고 아주 하급 신에 속하는 그런 신들 중에는 공포의 신 포버스라는 신이 다 있어요. 포버스는 우리말 사전에 외래어 표기로 된 발음이고요. 실제 발음은 Phobos입니다. 그 포버스 신은 그리스 신화 속에서 존재가 없다시피 하죠. 명단에 그저 하나 가까스로 들어가 있을 정도? 그래서 생김새라든지 하는 인격적 묘사도 없어요. 따라서 무슨 조각상 같은 것도 만들어준 것도 없죠. 그냥 신화 전체 명단 속에 엑스트라 같이 한번 그저 나오고 그만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들이 공부하는 영어 어원에서는 꽤 한자리합니다. 그런 호버스 신은 어떻게 태어났게요? 네, 그리스의 12신 중 전쟁 신으로 아레스란 신이 있죠. 로마 신의 이름으로는 마르스예요. 이 아레스는 이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신이라 잘들 아시죠. 아레스, 그는 그 바람둥이 제우스 신의 그 수다한 자식들 중에서 그래도 오리지널, 즉 적자랍니다. 제우스의 정식 아내 헤라 사이에서 정식으로 출생했죠. 그런데요, 아레스는요, 명색은 전쟁신인데 전투, 전적은 뭐 이렇다 할 게 없고요. 그저 못된 힘만 세니 불량배지 신화에서 사실은 깡패신에 가까웠죠. 그러니 다들 아레스에게 잘못 걸려들면 얻어 터질까봐 다들 몸들 사려야 했죠. 한편 미와 사랑의 여신이라고 미화되어 있지만 탕녀나 다름없는 아프로디테가 있죠. 로마 신화에서의 비너스 여신 말이에요. 아레스하고 요것이 음탕한 점에서는 코드가 딱 맞아서 아프로디테의 경우 아예 남편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는 개무시하고 불륜을 일상으로 저지릅니다. 가만 보면 깡패들일수록 미녀를 밝히고 똥똥하게도 여자들은 그런 나쁜 남자에게 끌리거든요. 그래서 조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조폭 마누라들은 다들 미인들이죠. 아무튼 그렇게 깡패신 아레스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저 틈만 나면 아프로디테 남편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 몰래 고집만 하다 보니 아이가 안 생길 리가 있겠어요? 원래 그리스 신들은 단 한 방에 100% 임신이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놈이 그게 공포의 신 포버스예요. 보세요. 그 애비 아레스가 전쟁신이라면서 깡패 불량배라 그저 남들 겁주고 공포감을 주고 다녔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공포란 뜻 포버스가 된 겁니다. 사실 포버스는 얼굴 같은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없죠. 제 캐릭터를 포버스로 분장시켜서 잠깐 출연시키겠습니다. 우선 길목에 나가 행인들 겁주기예요. 하는 짓이 이래요. 그러니 죄다 포버스에게 공포심과 혐오증을 느껴서 슬슬 피했죠. 참 그리고요. 그 그리스 신화에서의 그 전쟁신 아레스가 로마 신화로 들어가서는 이름이 마르스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 전쟁 끊일 새가 없었던 로마 제국에서는 그 마르스가 정말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전쟁 나갈 때는 마르스에게 그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그 빌고 나가야 했으니까요. 그 로마식 이름 마르스를 넣어서 화성을 영어로 마르스라고 합니다. 즉 전쟁신의 별이라는 거죠. 화성을 한자로는 불화자를 넣은 별이죠. 네, 그 옛날 사람들이 보았을 때 화성이 불그레하게 보이니까 별 이름을 장명한 사람들이 전쟁으로 그 별에서 불타는 걸 연상했죠. 그래서 화성을 전쟁신의 별이라는 의미로
마르스라고 명명했죠. 자, 그 화성에는 두 개의 위성이 있다고 학교에서 배웠죠. 그 위성 중에 큰 것 이름이 바로 Phobos. 랍니다. 왜 그런 이름을 붙였겠어요? 전쟁신이라는 이름의 화성이니까 그 위성의 이름을 전쟁신의 아들 공포의 신 이름 포봇을 붙인 거죠. 전쟁은 공포 그 자체니까요. 바로 그 그리스의 공포의 신 포봇에서 나온 말이 Phobia. 인데 이것이 어떤 단어 뒤에 붙으면 무슨 공포증이란 말을 만들죠. 그럼 어디 포비아가 만드는 말 중에서 아주 유용한 것만 한번 칠해봅시다. 저의 유튜브 꼬꼬영 플러스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에 종종 그리스 아테네시의 우뚝 솟은 산,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산, 아크로폴리스가 나오죠. 그래서 대개의 우리들은 그 아크로폴리스가 그냥 아테네에 있는 산의 이름인 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 아크로는 뾰족하다, 높은, 정점 이런 뜻일 뿐이에요. 폴리스는 도시란 말이고요. 즉 높은 데 있는 도시란 뜻이죠. 항상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있던 옛사람들은 그런 산 위에 적을 막기 좋게 힘들여가며 요새를 쌓았죠. 그리고 평시에는 산 아래 들판에서 농사짓고 가축 기르며 생활하다가 적이 쳐들어왔다 하면 산성으로 올라가서 유리하게 아래의 적들을 내려다보면서 방어했죠. 생각해 보세요. 쳐들어온 적과 대치해서 전투를 벌이는데 산 위에서 산 아래에 몰려와 있는 적군들에게 돌을 굴리거나 장돌을 던져보세요. 어디를 굴러 내려가든 누굴 맞추든 하여간 타격을 주죠. 그러나 산 아래에 몰려있는 적군이 산 위로 돌멩이를 굴릴 수가 있나요? 장돌을 던지들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전투를 하면 약 3배의 파워가 있다는군요. 그렇게 산 위에 쌓은 성을 아크로폴리스라고 했습니다. 그 폴리스가 나아가 도시란 뜻이 됐죠. 가장 좋은 애가 Metropolis. Metropolitan. 예요. 그렇게 높게 뾰족한 산 위에 쌓은 요새를 아크로폴리스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를 돌아다니면서 보면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말고도요.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리는 곳이 지방 곳곳에 있는 걸 보게 돼요. 네, 제가 가본 곳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 지도 좀 보세요. 그리스 본토 남동쪽의 이게 로도스 섬입니다. 저 멀리 주위보다 높은 산에 무슨 성 같은 곳이 보이죠? 네, 이건 로도스 섬의 아크로폴리스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간판도 눈에 띄는 거죠. Acropolis. 하나 더 보실까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땅이 너무 척박하여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바다로 나가 장사를 하는 한편 이탈리아 남부 시실리 섬 등지에 식민지를 개척했어요. 여기는 시실리 남쪽 셀리눈테라는 곳인데요. 보세요. 저 멀리 아크로폴리스가 보이죠? 이 안내판에도 아크로폴리스라고 쓴 것이 보이고요. 여러 가지 사례를 같이 보면서 지식을 나누자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러니까 높다는 의미 아크로에 공포를 의미하는 포비아를 붙여서 Acrophobia. 고성포증이란 수준 높은 단어를 그대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포비아가 만드는 말들을 좀 더 던집시다. Claustro. Barrier. 즉 폐쇄, 밀실, 장벽, 장애물이란 뜻이죠. 포비아를 붙이면 Claustrophobia. 밀실 공포증이란 말이 돼요. 가령 엘리베이터 같은 공간을 무서워한다든가 지하 주차장 같은 곳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군들 그 좁은 공간에 갇히면 기분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약간의 폐쇄 공포증을 느낀다. She feels a bit of claustrophobia every time she rides an elevator. 특히 혼자 타는 곳을 무서워한다. She is especially afraid of riding alone. 배려가 나온 김에 이야기인데요. 데모 같은 걸 막을 때 바리케이트를 치죠. 그런 말들이 모두 가로지른 막대기로 막는다는 의미의 그 바에서 온 말이에요. 이렇게 밀실 공포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노른 광장에 나가면 공포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Agoraphobia. 라고 하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 서쪽에는 노른 고대 광장이 있죠. 거길 아고라라고 합니다. 이 노른 아고라에서 장터도 열렸기에 시장이란 마켓이란 뜻도 있고요. 여기서 아고라포비아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단순하게 포비아가 붙은 말을 만나고 지나갑시다. Hydrophobia. 네, 이건요, 미친 개한테 물리면 나타나는 증세인데요. 물을 아주 극도로 무서워하는 병이에요. 그 반대로 불을 무서워하는 병도 있어요. Pyrophobia. 불에 대한 공포증이죠. 근데 그 파이로라는 말 영 생소하죠? 아니에요. 우리들 집에서 쓰는 그릇 파이렉스 다들 알죠? 파이로는 불이란 말이에요. 렉스는 왕이란 뜻이고요. 이걸 이해하면요, 불에 달군 인두로 지져서 그리는 그림을 Pyrography. 라고 하는 거 그냥 이해가 되죠. 그리고 우리들 그 마니아라는 말은 너무 다 잘 알잖아요. 그 파이로 뒤에 그 마니아를 붙여서 Pyromania. 라고 하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네, 불지르기 좋아하는 놈, 방화범이란 말이 되죠. 기원 1세기 로마시를 태워먹었다는 폭군 네로 황제 같은 못된 친구들이죠. 이번엔 제노포비아란 말이 있어요. 제노는 생, 산이란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노포비아는 성공포증, 성욕공포증 이런 말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행여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증세인데요. Monophobia. 즉 고독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만호가 하나란 뜻이니까 그대로 이해가 되죠. 참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 포비아를 그저 공포증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포비아는 혐오증이란 단어도 만듭니다. 하긴 공포스러운 것은 혐오스럽기도 하겠죠. 우선 이건 공포증과 혐오증 모두 해당될 말인데요. Arachnophobia. 란 말이 있어요. 거미공포증, 거미혐오증 이런 말이에요. 참 이런 말은 어디 쓸 일이 있을까 싶죠. 그런데 의외로 영어 쓰는 나라 사회에서는 이 말이 쓸 때가 있더군요. 그럼 이런 외우기도 어려운 말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네, 이걸 알면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아라크네라는 인간 처녀가 나옵니다. 그녀는 아주 배를 잘 짰다는데 그만 교만을 떠느라고 조둥이 실수를 한 겁니다. 즉 공의 가정의 여신이기도 한 아테나 여신보다 자기가 더 배를 잘 짠다고 조둥이 짓을 하고 다닌 겁니다. 그런 걸 그 표독한 아테나 여신이 놔둡니까? 그래서 까불던 아라크네는 그만 죽었고 또 막상 조금 전까지 까불까불하던 게 틱 죽어버리니까 자기도 너무했다 싶어서 아테나 여신이 그녀를 거미로 환생시켜 줍니다. 거미는 노상 실, 즉 거미줄을 짜내지 않습니까? 이 배짜는 처녀의 이름 아라크네에서 거미에 관한 여러 어휘가 나왔습니다. Arachne, arachnid, arachnoid, 동성애라는 말은 참 민감한 사안이라서 조심스러운데요. 북미에서 개인적인 대화에서는 이 말을 자주 쓰게 되니까 알아는 둡시다. Homophobia. 이런 경우는 공포증이 아니니까 혐오증이죠. 즉 동성애 혐오증. Hey guys, do you have homophobia? 자네 혹시 동성애 혐오증이 있나? You should think of how you would feel if you were in their shoes. 그러나 자네가 그들의 입장이라면 어떤 느낌일지 한번 생각해 보게. Islamophobia. 네, 이슬람 혐오증이죠. 이건 역시 국가, 종교, 민족이 과잉하게 반영하는 수가 있어서 아주 조심스러운 단어인데요. 북미의 개인적인 대화에서는 좋게 쓰이고 있죠. Some people have Islamophobia,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지. but when you get to know them, you realize that there is no reason to be afraid. 네, 제 경우도 이슬람권에서 그 많은 무슬림들에게 실제로 느끼는 경험이에요. 제가 사는 캐나다 토론토에 얼마나 무슬림이 많은데요. 데모포비아란 말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데모하는 게 무서워? 아니면 데모하는 게 혐오스러워?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데모는 데모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 민중이란 뜻이에요. 제일 좋은 예가 민주주의를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거죠. 그 데모에 포비아를 붙여서 Demophobia. 라고 하면 대인공포증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대인공포증은 사람, 사회를 무서워하는 정신병 같은 건데 사회적으로 폐쇄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정확한 말로는 사회 불안 장애입니다. 포비아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휘들 끝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른 소재로 또 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